네, 매주 수요일 4부에서는 여야 경제 전문가들과 수요 경제 대담으로 함께하고 있죠. 이번 주에는 건설교통부 장관 또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었죠.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이용섭 한반도 미래연구원 원장과 함께 다양한 경제 현안들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만나는 제목이 수요 경제 대담이긴 하지만 예. 새정치민주연합 쪽 얘기 잠깐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 혁신위원회가요, 오늘 그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최고위원제하고 사무총장 직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것이 중간 혁신안이지 최종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에서도 이 안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안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예. 지금 이 안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혁신위 안을 과감하게 수용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혁신위에서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안을 만드는데 전념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경제 현안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 얘기부터 해보죠. 예. 지난 주말 그리스 채권단 긴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부결로 결론이 났는데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겪었던 외환위기하고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스하고 우리와의 차이 어떻게 보세요? 이제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재정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 역시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이제 1997년 외환위기 때 IMF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 이제 돈을 빌려준 IMF가 모든 경제권을 쥐고 흔들었고, 또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기업은 줄도산했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자원도 없고 수출로 먹고 사는 소규모 개방 경제라서 예. 그리스처럼 채권단 협상안을 거부하고 지급불능 선언을 하면서 채무 일부를 탕감받는 이런 전략을 택하기가 당시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나 그리스는 우리와 달리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유로존 탈퇴라고 하는 중요한 협상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긴축안 반대라고 하는 벼랑 끝 전술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만약 협상이 결렬돼서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이 유로존을 이탈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예. 또 영국은 이제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는 이 유로존 체제에 매우 못마땅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EU 탈퇴를 감행하게 되면 이 자칫 그리스를 도화선으로 해서 유로존은 물론이고 유럽연합 체제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트로이카 채권단, 그러니까 IMF, EU, 유럽 중앙은행이 그리스를 몰아붙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더구나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는 이 유럽 통합의 정신적 뿌리인 서구 문명의 발상지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고요. 또 지리적으로 중동에 인접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리스가 러시아나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협상을 결렬시켜서 유로존 탈퇴를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예. 우리와 그리스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달리 그리스는 협상 카드가 있는데 우리는 당시 협상 카드가 없었다. 그만큼 예. 더 불리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스 사태가 유로존의 위기로 확산되지만 않는다면 사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리스 사태를 보면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교훈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예, 이 그리스와 한국은 실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경제 관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긴밀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그리스에 대한 수출을 보면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0.8%에 그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2010년 그리스 1차 위기 때부터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충격을 실제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 경제의 대의존도가 과도하게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는 110%가 넘어서서 OECD 평균의 2배에 가깝고요.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3배 이상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수출에만 의존하는 천수답 경제에서 이 내수 산업을 키워가지고 해외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네. 전천후 경제로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 재정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나라 세금 부담을 적정화해야 합니다. 네. 일부에서는 과다 연금 등을 거론하면서 과도한 복지가 그리스 디폴트를 유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 그런 이유라면 그리스보다 복지 수준이 훨씬 높은 북유럽 국가들이 먼저 재정 위기를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예. 실제 또 보면 그리스의 그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2%에서 한 24% 수준. 그러니까 유럽의 중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네.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높지 않은 복지 지출을 뒷받침하지 못할 정도로 조세 부담률이 매우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는 탈세가 만연해 있고 지하 경제의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세 부담률을 적정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예. 문제는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지금 17.8%인데 이건 그리스는 물론이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재정 규모 증가는 불가피하는데 만약 조세 부담률이 적정화 안 되면 국가 부채 급증이나 재정 위기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저는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영석 원장께서는 내수를 확대해서 대외 의존도를 줄이면서 동시에 조세 수입 기반을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조세 수입 기반 확대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근로소득세를 면제받는 비율을 줄이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거든요. 예. 이영석 그 원장께서도 이 근로소득세 면제 비율 줄이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가 2013년에는 32%였거든요. 예. 근데 1년 만에 48%가 세금을 하나도 안 냅니다. 그러니까 전체 근로자 1,600만 명 중에서 약 48%인 780만 명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그 국민 개세주의나 과세 기반 확대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예. 근데 왜 이렇게 됐냐?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부의 조세 정책 실패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3년 세법 개정할 때 정부가 제대로 못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저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에 또 경제 현안으로 떠오른 게요. 삼성에서 비롯된 현안이긴 하지만 해외 자본이 국내 기업들을 주식 지분을 사면서 해외 자본으로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권 보호 수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영석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재계에서는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기업들이 자본을 조세 피난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조세 피난처 같은 데는 세금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관여도 전혀 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모회사나 본점을 조세 피난처로 이렇게 도피시켜가지고 거기서 국내 자본을 지배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것은 자본 도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아내야 되는 것이죠. 예. 그 외에 예를 들면 헤지펀드가 국내 주식을 사서 예를 들어 경영권을 위협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죠. 예.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12조 정도의 추경안을 내놨는데 추경 규모, 처리 시한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 우선 추경 시기에 대해서는 메르스와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혜택이 실효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좋은 추경을 편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일부에서는 대규모 추경을 편성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메르스 사태와 가뭄 극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추경만 편성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경기 순환 과정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대규모 추경 편성해서 버티면 경기가 살아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구조적 문제일 경우에는 구조 계획 없이 추경을 통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이런 단방약에 의존하게 되면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만 늘어나는 그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반도 미래연구원 이영석 원장이었습니다.